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가고 날씨도 춥고 집안에서들 인내하기 어려운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역사 얘기나 하면서 주말을 보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선 말 일제시대의 그 역사를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살던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요즘에 정치가 뭐 꽤 어지러운 것 같고 하지만은 이 시기에 비하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1910년 일제가 조선을 뭐 강제 합병을 시키고 나서 한 10년간은 조선인을 무력으로 통제했잖아요. 총칼을 타고.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무력의 통제를 하던 것을 아주 유화적으로 문화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조선인한테 언론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주고 또 신문도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거 간행을 하도록 해주고 또 조선인한테 뭐 친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정치 참여도 허용을 해주고 농민들한테도 뭐 그 식량 증상 산미 증식 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해가지고 좀 그 소득을 증가시키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 문화 정치를 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제도 이제 한계에 달했어. 왜냐하면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한 5년간 있었잖아요. 그 1차 세계대전에서 부를 축적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은 뭐 국제 무대에서 그렇게 부각되던 나라가 아니란 말이지.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에 비하면 미국은 그렇게 존재 가치가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무렵에 미국이 이제 참전을 했고, 미국은 이제 실제 전투를 하는 데보다는 전쟁하는 나라들한테 주로 이제 그 프랑스, 영국 같은 그 나라에 그 무기 팔아먹는 그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부를 축적을 한 거지. 다 세계대전에 참여한 나라들, 다른 나라들은 싸움을 안 하고 희생도 많이 겪고 했는데 미국은 그 뒤에서 그 뭐 군수물자 팔아먹는데 재미를 보면서 부를 늘렸으니까.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 동안 이제 전쟁이 없어. 전쟁이 없으니까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이제 군수 공장이 돌아가질 않잖아요. 물건이 팔려야지. 재고는 쌓이고 실업자는 막 늘어나고. 그래서 미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테네시강 종합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실업자 구제 정책이지 말하자면 토목과 건설 공사를 막 그냥 벌리면서 전국에 있는 그 실업자들을 다 흡수를 해. 그러니까 군수 산업에서 그 재고가 쌓이고 그냥 파탄 지경에 일어났는데 루즈벨트의 그 부강 정책이 힘입어 가지고 그 미국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 이 나라들은 결국은
똑같아. 자국에 그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이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많았어. 식민지. 그래서 자국의 생산품을 식민지를 통해서 다 소진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도 큰 문제 없이 위기를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하고 그때 당시에 대만 두 군데를 이제 식민지화 해가지고 다스렸었는데 이 두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물건 또 막 수탈을 하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를 집어삼켜야겠다.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침략 계획을 수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침략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일본 자국민 가지고는 뭐 어림없거든.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전쟁에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화 통치 쪽으로 나가던 것을 이제 조선 사람을 완전히 일본하고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일본화 한다는 것은 조선을 일본화 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조선 의식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를 그 민족 말살 통치 시대라고 그래. 1930년 이후에는. 그때는 우리 이 민족이 그냥 일본 사람들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군대에 동원이 된 거예요. 징용에 끌려가고 또 그 전쟁하는 데 끌려가고 여자들은 말이지 정신대다 아주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혹독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총독들이 조선을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그 당시에 우선 조선 사람의 혼을 다 뺏어버리고 일본화를 하려고 하니까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일체다. 한 몸이다 이 말이야. 하나. 왜냐하면 고대로 올라가 버리면은 조상이 같다. 일본의 조상과 그 조선의 조상은 하나다 말이지. 이거를 일선동조라고 그래. 일선동조. 또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이 하나다. 이렇게 그동안은 아주 조선을 식민 통치를 하고 하던 것을 아주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지. 일본 사람을 만드는 게 완전히.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도 일본 황국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백성이라는 거지. 황국의 백성이다. 황국의 백성. 그래서 황국 신민, 황국 신민이다. 그래서 황국 신민 서사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암기를 시켜요. 그리고 천황이 있는 천황을 모신 신사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신사 참배를 시키고 또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궁성요배라고 해서 천황이 있는 궁을 향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시키는 궁성요배, 신사참배 이런 일을 하고 자구 세면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지. 하물며 성씨까지 쓰지 말아라. 성씨도 조선성을 쓰지 말고 일본성을 따라라. 그래서 창씨개명을 전부 시키잖아요. 그 창씨개명을 안 하면 학교도 못 들어가. 거기다가 각종 탄압이 또 들어와. 조선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일본말만 써라. 그리고 문화통치 시대 언론 출판 자유를 조금 허용을 해줬었는데 이제 언론 출판도 아주 탄압을 극심하게. 그래서 한 10년 후에는 말이지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폐간이 돼버려 결국.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탄압은 더 말할 것이 없고, 그리고 경제 수탈 또한 엄청났어요. 조선에서 나오는 쌀을 거의 일본으로 다 실어가서, 조선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주렸어요. 그냥 옥수수, 콩, 뭐 고구마, 또 저 수입에서 들어오는 안남미 같은 거, 이런 거나 먹고 살고. 한참 전쟁 때는 미국은 뭐 고사하고 세부치까지 전부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그랬을 때는 뭐 문고리고 집안에 있는 세부치 이런 것을 전부 다 공출을 했으니까, 그 공출이라는 것이 그때서부터 나왔어요. 우리 해방 후에 내가 어렸을 때도 우리 공출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쌀과 그 금속 같은 거 이런 것을 수탈을 해간 거예요. 당시에 그 젊은이들은 징병으로 끌려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 조선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만주사변 때 죽고, 중일전쟁에 죽고, 저 대동아전쟁 때 그 동남아에 가서 죽고,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극이 이때 다 시작이 된 거란 말이지. 이런 민족 말살 통치를 일본이 자행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민족은 국내에서는 일본의 탄압 때문에 도대체 일본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3.1운동 이후에 우리도 이제 조직적으로 일본에 대항을 해야 되겠다. 각자 만세나 부르고 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잖아요. 한성부에도 있었고 또 연해주에도 있었고 또 중국 상해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는 연해주에 있던 임시정부, 또 그 한성부에 있던 임시정부, 이 전부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무장 세력들은 주로 그 만주에서 일어났어요. 만주 압록강을 중심해서 서쪽 서간도하고 북간도, 그리고 이제 소련과 접해 있는 연해주 이쪽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만주가 점령이 되고 나서는 중국 본토로 이제 이동을 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투쟁을 계속 하게 되죠. 만주사변 이전에는 일본과 1대1로 독자적으로 항일투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중국도 위태롭게 됐거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한중이 연합을 해서 일본하고 같이 대항을 해서 싸워요. 우리 민족의 그 독립투쟁, 무장 투쟁에 관해서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다음 차례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